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시공하실 때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시공 검토하는 방법, 굳이 세세하게 시방서를 내려다보면 사실 시공 기준에 대한 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사업주분들이 현장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공 계획은 제가 2011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회사 재직 당시에 이제 막내들 들어오면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지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 기준은 일단 지지대는 강관자재로 제작돼서 HB 모양, D자, 미음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앵글을 도금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설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된 아니면 구조검토상 나와 있는 자재로 사용이 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지대는 건축물 형태에 따라서 달리 제작을 하거나 재단을 하여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부득이 타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 외부에 징크 스프레이, 방청 도금을 할 수 있는 징크 스프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3회 이상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설비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절단면 부분으로 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저희가 현장 감독을 나가면 가급적 현장 타공은 하지 마라. 현장 타공을 하면 징크 스프레이를 최소한 3회 이상 도포를 해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제작은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는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거나 이러는 작업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현장에서는 볼트 조립으로 전부 다 설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구조물 설치 시 잔공으로 인하여 볼트 구멍이 큰 부분은 평화샤 및 스프링 와샤를 사용하여 구멍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작은 볼트도 마찬가지고 큰 볼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평화사를 크게 써놨는데 볼트만 또 작게 갖다가 넣어 놓은 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설비를 하면 안 되겠죠. 구멍은 최소화해서 설비를 하고 최소한 잔공이 보이지 않도록 스프링 와샤나 평화사를 이용해서 잔공을 다 막아주는 설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볼트류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고 스프링 와셔를 삽입하지 않거나 덜 조여진 부분이 없어야 하며 나사산이 최소한 3개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데가 없지만 사실 사용점검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사산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빠꾸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 나사산이 3개 이상 돌출이 되어야 한다는 건 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트가 너무 짧지 않게 나사산이 최소한 3개 이상의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야 하고요. 요 볼트와 나사산 사이에 마킹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직으로 마킹을 해서 손이 잘 안 닿는 부분들은 마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흔들려서 풀리는 것들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볼트가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볼트를 느슨하게 조이지 않거나 빼먹고 조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주분들은 수시로 다니시면서 볼트가 제대로 조여졌나 안 조여진 게 없는지 손으로 한 번씩 다 만져보시는 게 좋겠죠. U자 볼트 사용은 저는 많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런데도 U볼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끝단에 L볼트를 사용하되 벌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볼트 너트 및 기초 앵커 재질은 서스 등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가 된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볼트 너트가 모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철물점에서 그냥 구리색으로 되어 있는 볼트들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시로 설치를 해놨다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다니다 보면 그냥 그렇게 설비를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설비를 하시면 차후에 그 부분에서 녹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모듈 후면의 백시트는 오염이 절대 없어야 하며 시공 시 초보자의 실수로 인한 긁힘 또는 찍힘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교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듈의 백시트, 후면에 있는 백시트는 기술력이 응집된 작업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잡보들을 사용을 하거나 일용직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엔 날카로운 철제면이 있다 보니까 철제면에 긁혀서 모듈 후면이 긁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그냥 갖다 올려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긁혔을 경우에 그냥 설비를 갖다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발전량이 나오겠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습기가 투습을 해서 쇼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핫스팟이 나오든가요. 투습 방습지로 설비가 되어 있는 백시트인데 거기에 기스가 나면 당연히 습기가 들어가겠죠. 전기랑 물은 상극관계다 보니까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고, 모듈 한 장의 발전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같이 직렬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 군에 대해서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모듈 백시트에 기스가 났는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지도 수시로 체크하셔서, 기스가 있거나 아니면 볼트 작업, 접지 작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스가 나거나 찍힘이 있는 후면에 가볍게 조그만한 구멍이라도 있다면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자나 아니면 사업주분들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초 앵커 볼트나 전산 볼트 작업 시 휨이나 누워있는 형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케미컬이 굳은 후 인위적으로 바로잡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강성이 떨어지거든요. 휘어있거나 아니면 휘어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서 기둥을 꽂게 되면 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대 고정 시 건축물의 방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천공 시 건축물의 콘크리트 두께를 사전 파악하고 맞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두께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앙카볼트가 뚫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건축물을 보시고 설비를 해야 하고요. 또한 천공을 할 적엔 12cm 이상 천공을 해서 설비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상부에서 요즘에는, 그런데 공장 지붕 같은 경우는 타공을 하지 않고 설비할 수 있는 자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성만 유지된다면 그렇게 설비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베이스 플레이트는 바닥면에서 최소 10cm 이상 이격하여 기초를 잡아줘야 하고요. 바닥과 베이스판이 이격된 공간은 제2의 누수 방지 역할 및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몰타르를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건축물 상부에 설비를 할 때 이야기인데요. 왜 무수축 몰타를 항상 이 건축물 바닥면과 이 서스 판넬 사이에 무수축 몰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냥 무수축 몰타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무수축 몰타를 설치를 하지 않고 일반 몰타를 쓰거나 무수축과 일반 몰타를 섞어서 쓰면요, 겉에서 보기엔 이렇게 수평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이렇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겨울철에 눈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결로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깨지면 건축물 아래쪽으로도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마감은 무수축 몰타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상 모듈 설비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 계획서에 최소 2일 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기초는 6개의 기둥 자리를 수평과 방위각을 고려하여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물 상부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는 데들은 당연히 기초공사를 하고 방수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이렇게 철제하고 나오면 사실 눈요기밖에 안 됩니다. 2회, 3회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방청 처리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 요걸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는 사실 설비의 안전성과 직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현장에 가봤더니 설비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렇게 이제 남은 자재를 가지고 설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강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와 넓이, 날개의 길이까지 그 모든 설비를 가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강성과 연결돼서 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작거나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대로 설비를 했다면 앙카링을 잘라주고 썰스 볼트캡이 됐던 아니면 플라스틱 볼트캡이 됐던 볼트캡을 설치해줘서 녹이 발생하는 걸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녹이 발생을 하면 녹 발생 부분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설비를 하셔야 되고요.
전선은 CV나 FCB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현장에서 편의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도면에 설비되어 있는 대로, 도면에 기저되어 있는 전선 규격을 제대로 지켜서 설비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날카로운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카로운 면들에 전선이 지나가면서 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쓸리면 누설이 탑니다. 누설 전류가 타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선 관리도 제대로 해주는 게 좋고요. 외부의 태양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자외선 방지용 전선을 사용하거나 플렉시블 관을 이용해서 완전하게 차폐시키는 게 좋습니다. 단 플렉시블 사용시 양쪽에는 인서트를 사용해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전선이 지나가고 나가더라도 전선이 까지지 않도록 손상을 최소화하는 연결을 해야 되고요. 바닥으로 매립이 되는 건 전선관을 사용을 하면 되고, 바닥 위로 나오는 것들, 햇빛을 보거나 아니면 지면 위로 나와 있는 것들은 플렉시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에 철심이 들려 있는 거. 철심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을 바닥에 묻으면 녹이 발생을 하고, 철심이 없는 관을 바닥에 묻지 않고 밖으로 가져 나오면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케이블 연결 시에는 규격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하되 벗겨진 전선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규격에 맞도록 압착을 하고 전기 테이프를 양쪽 끝까지 감아준 후 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수축 튜브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습기가 방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수축 튜브도 사실은 메다짜리로 나오는 거, 안에 끈적끈적한 본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싸구려 수축 튜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수축 튜브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테이핑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설비를 해봤더니 테이핑을 가볍게 하고 그 위에 수축 튜브를 한 번 더 감아주면 사실 좀 완벽하게 설비가 됩니다. 까짐도 없고 구부러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전선은 당연히 60케어, 접지는 15 이하로 발전 설비 설계 규격에 맞도록 설비를 해야 되고요.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흔들림이 없도록 벽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뭐 고정은 서스피스 등을 사용해서 이제 설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피스를 서스피스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피스 자리에 녹이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커넥터, 태양 전지판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에 배선과 인버터에 연결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은 전용 커넥터 및 터미널을 사용해서 결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접속반 설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터미널을 꼭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규격에 맞는 설비들을 사용하고 커넥터를 꼭 쓰시는 게 좋겠죠. 모듈 간 커넥터 연결 시 접속이 확실히 되도록 딸깍 소리가 나도록 붙어 있어야 되고요. 설비를 다 해놨는데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커넥터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5년, 10년, 20년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설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인버터로 내려가는 배선 인입구 또는 출구, 플렉시블이나 전선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전선관이 올라와 있을 경우엔 이 전선관 입구를 막아줘야 되겠죠.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검정색 피복에 코팅 와이어를 이용하여 고정하거나 동등 이상의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구조물 접지는 구조물에 서스볼트를 이용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설비를 스크류볼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동그란 터미널을 이용해서 볼트 구멍에 넣는 게 맞습니다. 접지는. 그런데 사실 그게 귀찮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피스로 그냥 설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녹 발생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배관들을 고정을 시킬 땐 서스로 되어 있는 걸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틸 밴드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는 경우들이 있죠.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사가서 떨어져서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사실 간단한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접속반은 배선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인입구에 수분이 침수하지 않도록 방수캡이나 글랜드 등의 케이블 엔트리를 설치하는 게 좋고요. 접속반 크기는 내부 차단기와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적정한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페어 파트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접속반은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DC, AC 차단기는 명판을 부착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4채널 이하의 경우엔 벽 배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배선, 내부 배선은 SPD나 ZNR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설계 규격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접속반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굳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접속반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설비가 돼야 될 거고요. 차단기는 규격에 맞는, 모든 차단기는 규격에 맞는 성능평가서를 가져온 첨부가 된 차단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동 상태, 설치 공사 후에는 인버터와 전력량계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기공사팀은 공사 완료 후 AC, DC 전압 전류 값을 측정하여 제출해 주는 게, 사업자한테 제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각 채널별로 저는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지 저항값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전압 전류 저항값을 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기재를 해서 봤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접속반에는 구성 회로도, 어디에 있는 모듈이 몇 장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회로들을 첨부해서 접속반에 넣어 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모듈 한두 장이 단락됐을 경우에도 확인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사실 발전소 공사시키고 사업주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다니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많이 다닌다고 해도 내가 모르다 보니까 뭐 볼 게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부분들, 모듈 볼트가 제대로 설비가 되어 있는지, 흔들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함으로써 사실 멀리 보고 우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부분들은 한 번쯤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설비 새로 운영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